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 차량에 대해서 고민이시죠? 개인 택시 차량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카페에 회원분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내년 초에 시작을 하실 것 같고 축하드립니다. 차량은 르노 꼴레오스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선택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라고 하셔서 쭉 얘기해 보죠. 고민하시는 건 이거일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차량은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런 걸 선택해도 될까? 일단 개인 택시에서 차량은 거의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정답은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더더욱 정답은 없고 그냥 기사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그래서 기사님들마다 만날 때 얘기하지만 차량에 대해서 자기의 차의 장단점을 얘기하시고, 그러면 어떤 차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렇죠. 요건 지금 택시 대기장인데 쭉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택시에서 많이 선택하는 차량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나타, 그 다음 K5, 그 다음 그랜저, 그 다음 K8. 이 4개의 차종이 개인 택시 시장에서 가장 기사님들이 많이 선택하는 1, 2, 3, 4등이죠. 회사 택시도 비슷하긴 하지만 회사 택시에서는 그랜저와 K8은 비중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 전기차들 좀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회사 택시는 대부분 소나타나 K5인데, 그것도 사실은 무슨 차량이 좋다라기보다는 회사 택시는 대량으로 계약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계약이 이루어진 걸 계속 꾸준하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쭉 보시면 주로 많은 차량들이 소나타, 그 다음 세단 형태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전기차이면서 CUV 같은 형태들도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옆으로 둘러봐도 마찬가지로 EV4 멋지네요. 그 다음 그랜저 있고, 저 뒤에 모범 기사님들은 그랜저가 많고, 그 다음 아이오닉도 좀 보이고, 조금 더 옆으로 돌면 역시나 K5 그랜저. 자, 저기 뒤에 보시면 스포티지 SUV도 있고. 그래서 기사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거죠. 그냥 소나타 하면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뭐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한다. 근데 남들 다 하지 않는 소나타, K5 아닌 차종에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일단은 왜 소나타나 K5를 많이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는 이제 비용이죠. 결국은 택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중요하고, 근데 그 비용 면에서 소나타가 압도적이다. 소나타 K5가. K5는 지금 약간 비싸고 소나타가 가장 저렴한 편이죠. 물론 지금의 소나타 가격은 한 10년 전이면 거의 그랜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랜저가 한 몇 세대 전이면 거의 2천 초반에 개인 택시로 뽑았는데 지금 뭐 굉장히 달라졌죠. 그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전체적으로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여튼 현재 택시에서 가장 싸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소나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또 연비가 있죠.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은 이제 전기 택시가 나오면서 연료비 차이가 다른 형태로 가능해졌지만, 전기 택시가 본격화되기 전만 하더라도 사실 그랜저와 소나타 사이에서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료비입니다. 2리터 소나타 K5가 그랜저 K8 대비 확실하게 연료비가 적게 들거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또 이제 중요한 건 정비죠. 정비를 뭐 소나타나 K5 택시는 너무 많아요. 정비 보는 데가. 주말에도 열린 정비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쉽게 정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서 정비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게 다 비슷한 차종으로, 네, 그래야지만 뭐 부품이나 주로 고장 나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 부품들 많이 준비해 놓고 바로바로 이제 수리하는 것도 뭐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 택시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차종으로 쭉 가는 이유가 있다. 그다음 개인 택시 기사님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소나타 택시가 정비 못한다? 이거 중국 소나타가 초반에는 이제 뭐 부품 어떤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미 굉장히 많이 깔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기사님들이 압도적으로 선택하면 무슨
일반 정비도 그렇고 아니면 사고 때 수리도 그렇고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결국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이래야 돈 버는 건데 정비한다고 하루 이틀 더 잡아먹으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수리 면에서도 가장 빠르다라는 것이고, 근데 지금 또 이제 소나타가 더 사랑받고 그랜 뭐 K8이나 이런 게 우리가 한 몇 세대 전만 하더라도 가스 같으면 가스가 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스 택시가 괜찮아진 시점이 LPI 나오면서부터, 직분사 가스가 나오면서부터 그나마 좀 굉장히 좋아졌죠. 그 이전만 하더라도 가스가 새서 손님도 가스 냄새 맡고 기사도 가스 약하지만 그 가스 중독이 되고 그런 경우도 꽤나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소나타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K5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가장 뭐랄까 무난하다. 골치 아프지 않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세상이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는 기사님들이 그거예요. 택시 소나타 K5 알아. 근데 나는 세단이 싫어. 나는 남들 많이 하는 거 싫어. 나는 SUV가 좋아. 나는 좀 특별한 게 좋아. 자, 그런 기사님들도 이제는 많단 말이죠. 예전이라면 기사님들이 다 법택에서 넘어왔어요. 경력 자체가 대부분이 뭐 영업용 경력 3년이 가장 짧은 거거든요. 그러면 화물차나 버스 아니면 그 개인 택시에서 법인 택시에서 넘어오시는 기사님들이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숫자는 법인 택시죠. 그러니까 법인 택시에서 경력 쌓아서 개인 택시를 받고 넘어오시거나 아니면 법인 택시에서 경력 쌓고 그걸로 바로 개인 택시 사서 넘어오시거나 이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이 법인 택시에서 무엇으로 운전을 하셨죠? 소나타 K5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걸로 수십만 킬로 뛰고 몇 년 이상 운행한 그 차를 가지고 법인 택시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굳이 뭐 그랜저나 뭐 다른 걸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익숙한 소나타 K5 그걸 개인 택시 넘어오시면서도 자차로 뽑으셔서 하시는 거죠. 익숙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다르죠. 그 법인에서 계시다가 오는 분들도 아직 많지만 지금은 이제 일반 운전면허 5년으로 교육받고 넘어오시는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소나타 K5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뭐 자차로 그걸 타면 모르겠지만 그걸로 회사 택시를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 경험이 거의 없죠.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굳이 소나타나 K5를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은퇴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생각이 조금 뭐랄까 여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소나타 K5 해야 돼? 전기 택시도 있고 그다음 SUV 택시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편하기에는 저런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만한 경제력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다양한 차종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부정적이지 않아요. 자, 일단은 뭐 요즘에 차 정비 그런 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장고장 자체가 예전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고장이 적어요. 예전이면 소나타 K5 하는 이유가 결국은 정비소 많고 많이 정비해봤고 주로 고장 나는데 뻔하고 정비 빠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고장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교체 주기만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이나 뭐 주기적으로 교체만 잘하면 거의 웬만한 일반적인 장고장은 초기에 잠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쭉 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요즘에는 차가 고장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 때문에 빠른 수리 때문에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더더욱 자유로워지겠죠.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는 좀 더 큰 차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랜저 K8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감수해야 될 게 있죠. 아무래도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특히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이제 배외 영업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다 가맹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과거와 비슷하게 공차 비율이 올라가요. 그러면 전체 수익 대비 연료비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거기에서 그랜저랑 K8은 연료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나는 내 몸에서 적어도 가장 안락하고 싶어, 편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랜저 K8을 뽑는 것이죠.
나는 좀 적게 벌어도 괜찮아. 편하고 싶어. 큰 차 하고 싶어. 네. 근데 분명히 그 차이는 있거든요. 아무래도 차가 좀 더 크고 배기량이 좀 더 높고 그다음 잘 나가고 그러면 사실 기사님이 몸이 편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소나타 K5가 가장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육체 피로는 좀 더 가장 높겠죠. 지금 택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그래서 그랜저 K8은 그냥 취향 차이다. 내가 여유되고 돈 좀 적게 벌어도 된다. 대신 몸은 좀 편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랜저 K8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나온 게 전기 택시들이죠. 이건 확실하게 장점이 있어요. 바로 연료비. 물론 이제 지금 연료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완속조차도 320원대로 다 내년 초면 올라갈 겁니다. 모두 인상을 하면서 연료비가 굉장히 올라가고 지금은 이제 거의 절반 수준. 그러니까 소나타 대비 절반. 혹은 여기에서 한 70%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그 연료비 차이가 우리는 이제 많이 연료를 쓰기 때문에 1년에 만약에 소나타 기준으로 800만 원, 1000만 원 넣는다. 그러면 그 절반 이하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비용으로 다른 비용을 충분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활부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감속기 교체를 한다든지 뭐 그러더라도 그 비용을 충분히 쌓아놓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들도 어느 정도 늘어났는데 다만 지금 시점은 이제 연말이고 내년에 보조금 나오면 2월 이후부터 이제 전기차가 다시 또 전기 택시가 증가하겠죠. 장단점은 분명하다. 연료비가 저렴하다. 그다음 정차 시에 진동이 없다. 우리가 택시를 타면 10시간, 11시간 있어요. 그러면 소나타나 이런 그랜저는 진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랜저나 K8은 진동이 훨씬 적고 소나타나 K8은 그래도 진동이 꽤 있어요. 그럼 이걸 10시간, 11시간 있으면 자자한 진동 이게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전차가 아이오닉 5에서 이 소나타로 넘어왔는데 결국 돈 때문이죠. 근데 뭐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 연료비나 이런 거 말고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정차 시에 계속 잔진동이 있는 거. 이거 하나. 그 다음은 가속 시의 성능. 전기 택시 타면 기본적으로 전기 택시 가장 기본 모델, 저렴한 모델도 빨라요. 웬만한 차보다 빨라서 밟으면 시원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 추월하고 싶어. 저기 끼어들고 싶어. 지금 여기 신호에서 제일 앞에 받고 빨리 가고 싶어. 자, 요럴 때 우리가 많죠. 그럴 때 시원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소나타는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추월 가능할까? 이거 가다가 또 밟았는데 못 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원한 가속 성능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전기 택시는 소나타나 K5 대비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다. 대신 긴 충전 시간, 그다음 꾸준하게 오르는 충전 비용. 그나마 집밥이 내가 확실하게 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단독주택에 살면서 이제 충전 직접 해놓으면 가장 저렴하게 마음 편하게 충전 안 되는 일 없이 쓸 수 있죠. 근데 아파트면 지금 아파트에도 계속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고 점점 충전에 대한 경쟁이 있고 또 충전 비용도 올라가고 뭐 그런 약간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전기 택시는 분명히 또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택시에서도 종류들이 많죠. 일반 세단형이 있고 그다음 CUV 형태가 있고 그다음 완전 전통적인 SUV 형태가 있고 자 여기에서도 기사님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데 만약에 서울 기사님이면 엑스라지가 분명히 우버 엑스라지가 장점이 크기 때문에 뭐 카카오 가맹을 하시든 우버 가맹을 하시든 비가맹을 하시든 상관없이 적어도 우버는 가입하셔서 엑스라지에 들어가면 장거리 인천공항 콜은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을 생각한다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SUV형 택시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다른 차들로 뭐 수소차는 사실상 시장에서는 거의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타시는 분들은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 기준으로 이제 수소차가 6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사실상 기사님들은 수소 택시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아예 선택하지 마시고 이제 SUV형 택시들이 있죠. 자, 이 SUV형 택시들이 언제부터 나왔냐? 본격적으로 나온 게 르노입니다. 르노가 QM6를 SUV 택시로 내놓으면서 SUV 택시가 시작이 됐죠. 근데 초기에 이거 뽑으신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제 습관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손님들이 이 큰 QM6가 일반 요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중형 택시인지 아닌지도 모르시는 거야. 우리 기사들은 알죠. 근데 손님들은 모르니까 계속
손님들이 묻고 그래서 초기에 QM6로 택시 하신 분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SUV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그 QM6 뽑으신 초기에 보면 막 일반 요금입니다. 중형 택시입니다. 막 크게 막 차 옆에다가 붙여놓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이유가 워낙 많이 물어보니까 그런 거겠죠. 뭐 서울역이나 이런 데 줄타기하고 있으면 안 타요, 손님이. 안 타고 그냥 뒤에 가요. 이거 비싼 택시 아니에요? 그러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는 이제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뭐 그런 착각을 하는 손님들이 이제 거의 없죠.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그래서 지금은 SUV 택시도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SUV 택시는 또 장점이 있죠. 뭐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우버를 하신다라고 하면 바로 엑스라지죠. 압도적으로 공항 가는 손님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뭐 서울 기사님 같으면 그냥 강남이나 명동에서 인천공항만 계속 따당을 해도 될 정도로 콜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 택시가 돈 벌자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상당한 건데 SUV 택시는 우버 엑스라지를 통해서 이게 적어도 더블 엑스라지 스타리아급 우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이걸 다 드실 수 있다. 이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그 다음 또 장점으로 본다면 눈높이가 높아요. 이게 도심에서 운행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세단만 계속 운행한 분들은 이걸 경험을 못하니까 모르는데 SUV 자가용 타시는 분들은 SUV에 대한 선호가 높죠. 왜? 이게 눈높이가 높고 그러면 도로의 흐름들이 좀 더 잘 보이죠. 저 멀리까지 차선이 차량들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앞에도 옆에도 다 SUV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그런 경우는 없겠죠. 승용차 있고 SUV 있고 이렇게 도로는 이러니까. 그래서 앞에 낮은 차들이 있으면 저 멀리까지 보이니까 특히 우리는 도심에서 계속 뭐 차선도 바꾸고 뭐가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너무 잘 보이니까 편해요. 그래서 이 눈높이가 높은 SUV 택시들은 사실 일반 소나타 K5보다 도심에서 운행하면 훨씬 편하긴 편합니다. 이건 경험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소나타만 쭉 하셨던 기사님들도 요즘에는 그 소카나 그린카 같은 걸로 이렇게 다른 차 짧게 타보는 건 돈 별로 안 내거든요. 뭐 몇만 원이면 타봅니다. 짧게. 주차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핸드폰으로 가서 시동 걸고 바로 타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차 바꿀 때 SUV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SUV 뭐 스포티지가 됐던 아니면 토레스가 됐던 르노 꼴레오스가 됐던 그런 거 빌려 타볼 수 있으니까 타보시면 그걸로 도심에서 똑같이 택시 운행하는 그 길에서 한번 운행해 보시면 아 이게 SUV가 확실히 편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차가 커서 골목길 힘들지 않아 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골목길이 가장 힘든 거 막 관악구나 저기 뭐 은평이나 진짜 팍팍한 노도강이나 이런 데서 힘든 차는 그랜저 K8이에요. 그랜저 K8로도 거기 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못 다니는 건 없는데 적어도 눈높이가 높은 SUV 차량들이 차가 커도 오히려 그런 골목길이 편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적어도 이게 사각이나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훨씬 편하죠. 그랜저나 K8이 길면서도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곳에서는 가장 힘듭니다. 적응을 하면 뭐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 눈높이 높은 게 도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짐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소나타나 그랜저도 뭐 트렁크나 요즘에는 여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SUV는 그냥 트렁크에다가 아예 뭐 공구함이나 짐 넣는 함을 별도로 하나 둬도 아무런 여행객 캐리어나 이런 문제가 없죠. 스포티지나 뭐 토레스나 QM6나 르노 꼴레오스나 이런 것들은 뭐 완전 정통 SUV고 트렁크가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그냥 아예 별도의 짐이나 가방이나 내 것 많이 넣어놓는 뭔가를 한참 둬도 일반 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물론 소나타도 내 짐을 좀 넣어놔도 상관없지만 뭐 각짐 박스, 캐리어 같은 것에 아니면 박스 같은 거 우리가 뭐 옛날 우유 박스 같은 거 하나 준비해서 우리가 짐 같은 거 많이 넣어 놓잖아요. 근데 그런 박스가 딱 들어가 있으면 캐리어 실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하지만 SUV 택시들은 공간이 워낙 넓고 위로도 높기 때문에 그냥 위에 쌓아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내 짐을 뭐 우리가 택시 일로만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택시를 또 다른 일로도 계속 이용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시죠. 아니면 내 취미를 한다든지 뭔가 할 때 장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도 내 짐 장비 아니면 취미 용품들 이런 거 옆에 두고
내가 이거 택시 일 끝나고 그걸 하고 즐기고 가도 될 정도로 아주 여유 있게 공간을 쓸 수 있다. 저도 옛날 아이오닉 탈 때는 막 앞에 짐에도 뭐 어떤 짐 넣어 놓고 뒤에도 옆에 두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소나타는 구석에 막 어거지로 막 짱박아 넣어 놓죠.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유 있게 개인 짐도 많이 둘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건강 면에서 허리도 있죠. 이건 기사님들마다 다르긴 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저도 이제 많이 물어보면 SUV형 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이전에는 허리 좀 불편했는데 편해졌다 라는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물론 SUV형도 허리가 불편해라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허리 불편함이 적어졌다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압니다. 자, 우리가 소나타나 K5 같은 경우에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쭉 앞으로 뻗어 있어요.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앞으로 밀고 당기고 하기 때문에 근육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약간은 과하게 앞으로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하면 장단지나 허벅지나 뭐 종아리나 어딘가가 피로하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 쓰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발을 앞으로 뒤로 밀고 앞으로 당기고 이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걷거나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그런 삶인데, 앉아있는 것도 이렇게 앉아있는 형태는 운전할 때 다리를 쓰는 그 형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아리나 허벅지나 뭐 어디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장시간 앉아있으니까 꾸부장한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하체도 불편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굽히고 있다 보니까 세단을 오래 타면 허리가 아픈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소나타나 K5나 그랜저가 됐던 뭐가 됐던 세단형 타는 기사님들은 보시면 허리 뭐 조금이라도 좀 불편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난 허리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분들이 오히려 얘기해보면 소수예요. 근데 SUV는 그냥 일반적인 SUV, 우리가 뭐 소렌토가 됐던 토레스가 됐던 QM6, 르노콜레오스가 됐던 얘들은 전형적인 의자 형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그 형태와 좀 더 유사하죠. 일반 소나타나 K5보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앞으로 민다보다, 우리가 잘 안 쓰는 형태의 앞으로 민다보다는 약간은 위에서 내려 밟는다라는 형태 쪽에 조금 더 가깝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지금 소나타 탈 때보다 기존의 아이오닉 탈 때가 조금 더 편했고, 아이오닉 탈 때보다도 그 카니발 그전에 탔는데 그 카니발 탈 때가 훨씬 편했거든요. 이게 확실히 위로 높은 형태의 차들이 약간은 내려 밟는 형태가 되어서,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듯이 비슷한 거예요. 일반적인 식탁이나 책상이나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도 유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을 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걷고 밑으로 내려 밟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하체를 쓰고, 그렇게 하체를 쓰니까 상체도 편한 거죠. 훨씬 더 많이 각도가 벌어지고. 소나타는 각도가 이렇게 많이 웅크려져 있잖아요. 다리까지 쭉 편 걸 생각하면 허리가 웅크려져 있고 당연히 거기 아플 수밖에 없는데, SUV형들은 우리가 다리를 약간 밑으로 내려 밟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전체적으로 보면 펴져 있죠. 그게 짧은 시간이면 괜찮은데 우리는 10시간, 12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얘기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SUV를 하시는 분들이 허리가 좀 더 편하다라는 의견들은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에 현대기아차가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아이오닉5도 그렇고 소나타도 그렇고 이게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충돌 때 사람 몸이 앞으로 튕겨나가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엉덩이 쪽에 안쪽으로 파여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좀 더 굽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허리에는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펴면 어깨도 불편하고, 그래서 아이오닉에 허리 불편하다, 등 불편하다, 하체 불편하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오닉 5 타시는 기사님들. 그게 왜 그러냐면 엉덩이 쪽이 안쪽으로 굉장히 말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충돌 시에 엉덩이를 최대한 안쪽으로 말려서 집어 들어가 있는 형태면 앞으로 덜 받겠죠.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SUV형 택시들은 아무래도 그것과는 조금 다르니까 아이오닉 5는 실제 의도적으로 의자가 말려 들어가 있는 그걸 어필하고 뒤쪽에다가 와셔를 집어넣어서 의자 드시는 분들 많죠.
아이오닉 5 기사님들 중에서 와셔 넣어서 그러니까 볼트 집어넣어서 뒤쪽에 높이신 분들 많죠. 그거 아니면 방석을 쓴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한다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기사님들 물어보시면. 그 이유가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SUV 택시는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좀 편하죠. 그래서 SUV형 택시도 이제는 손님들도 거부감이 이젠 거의 없어졌고 초기에 하셨던 분들이 다 고생하면서 인식을 받고 나서 걱정 없어졌고 차값이 조금 비싼 게 문제일 뿐이지 장시간 운전하는데도 조금 편하고 도심에서 운전하는데도 눈높이가 높아서 전반적으로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뭐 CUV형 택시들 아이오닉 5나 EV6나 뭐 그런 걸 비롯해서 그다음 진짜 정통 SUV 르노 꼴레오스나 QM6나 그다음 스포티지나 토레스나 이런 형태의 택시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이라면 법택에서 넘어오시기 때문에 법택이 다 소나타고 당연히 거기에서 소나타 K5 같은 것들을 개인 택시 넘어오시면서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지면서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차종이 실제 많이 다양해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고 그 장단점에 따라서 기사님들이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들 많이 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는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 뭐 차량의 전체적인 내구성도 굉장히 좋아졌고 장고장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웬만큼 저도 뭐 이것저것 많이 타봤지만 요즘 차들 다 좋아서 뭐 고장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뭐 얘기 들어보면 기사님들마다 다르긴 하고 뭐 현대 기아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KGM이나 르노나 다 장고장은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품질 좋습니다. 내 취향에 따라서 장단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차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더 다른 비싼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K5나 소나타가 가장 저렴하니까 고민하고 다른 차를 선택하면 무조건 비싸죠. 근데 비싼 차를 이제 선택하고 뭐 르노 꼴레오스도 아주 좋은 차죠. 그것도 하이브리드고 연비도 좋을 것이고 정차 중에는 또 진동도 없을 것이고 전기차처럼. 그래서 뭐 수입차를 선택하는 캠리를 선택하는 기사님들도 계시고 네. 근데 요건 있어요. 요건 좀 내려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소나타 K5는 가장 저렴한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을 경험해 보면 좋은 손님만 있지는 않습니다. 참 뭐랄까 욕 나오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손님들을 경험하면 좀 속상하죠. 근데 그런 손님들 뭐 심지어 뭐 쿠토로 아는 손님들이나 그런 손님들이 싼 차 그나마 가장 저렴한 소나타로 하면 뭔가 덜 억울해요. 근데 그런 손님들인데 내 차가 막 비싸 3천만 원 중후반 그랜저 K8 아니면 진짜 르노 꼴레오스 아니면 캠리 막 이런 걸로 넘어가면 그런 건 3천 후반 4천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차로 하는데 그 비싼 차로 그런 질 떨어지는 손님들 네, 딱 경험하면 내가 이런 사람한테 이 돈 받으려고 이 비싼 차로 이렇게 고생을 했나? 이런 뭐랄까 좀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무조건 할 수밖에 없죠. 손님은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건 조금 내려놓으시라. 그래 그냥 내가 일하면서 만족하면 되는 거지 라고 조금 해야지 초반에는 그런 경험 좀 하면 굉장히 현타오고 좀 짜증납니다. 아씨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소나타나 살 걸 뭐하러 비싼 차 사가지고 이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비싼 차를 타면 탈수록 몸은 편합니다. 물론 몸이 편하다고 장시간 일을 하면 그건 안 되죠. 위험하죠. 근데 분명한 건 동일하게 네, 똑같은 뭐 8시간, 10시간, 12시간 우리가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일을 하는 패턴이다라고 할 때 똑같은 시간을 할 때 훨씬 몸이 덜 필요합니다. 자, 소나타 K5가 기본이라고 할 때 100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랜저나 K8만 넘어가도 연료비가 많이 들고 차가 크긴 하지만 밟으면 밟는 대로 훨씬 3.5니까 차가 잘 나가고 스트레스 없고 그다음 정차 중에도 잔진동이나 이런 거 뭐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만 돼도 진짜 피로도가 소나타 K5 대비하면 한 80%? 70% 정도까지 내려가는 건 맞아요. 그다음 여기에서 전기 택시로 넘어가면 진짜 거의 그 소나타와 K5의 피로감은 거의 없습니다. 진동 없죠? 정차 중에도 뭔가 딴 거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뭐
오토홀드만 걸어놔도, 그러니까 소나타나 K5는 계속 이걸 바꿔야 돼. 진동이 있으니까 이걸 P로 바꾸지 않으면 진동이 심하거든요. D에서 오토홀드 걸어놓으면 진동이 심해요. 그건 계속 P로 바꾸고 다시 D 바꾸고 이거 계속 해야 돼. 도로 일하는 10시간 내내. 근데 뭐 그랜저만 하더라도 그냥 오토홀드만 걸어놔도 진동이 별로 없죠. 그래도 그건 이제 엔진이 있으니까 좀 차이가 있고, 전기차는 그냥 오토홀드 걸어놓고 브레이크만 한번 꾹 밟아 놓으면 몸에 피로가, 뭐 진동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아이오닉 5에서 소나타로 넘어오고 역체감이 가장 심한 게 이거예요. 8시간 10시간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정차 중에 진동이, 소나타는 참 심한데 아이오닉 5는 없어. 0이야 전기차는. 와, 그 체감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잔진동이 뭐냐라고 하겠지만 이것도 10시간 동안 경험하니까 은근 피곤해요. 뭔가.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다음 차는 다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딴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또 브레이크를 훨씬 적게 써요. 뭐 이거야 그랜저나 K8은 장점이 없겠지만, 그 전기 택시 같은 경우는 회생 제동이 있기 때문에 뭐 손님이 뭐 멀미하든 말든 뭐 신경 씁니까? 그리고 한 1, 2 정도에서는 내가 조심하면 괜찮거든요. 그러면 1, 2 정도만 하더라도 소나타 대비 거의 브레이크를 한 50, 40% 정도밖에 안 밟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몸으로 뭐 힘듭니까? 근데 주로 쓰는 게 악셀 브레이크 밟고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우리가 힘을 가장 많이 줄 때가, 생각해보면 핸들 완전 꺾고 막 끝까지 돌리면서 2바퀴 반 돌리면서 뭐 와리가리 할 때, 그때 어깨 힘쓰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힘을 써요. 악셀은 뭐 힘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쓰는데 전기차는 브레이크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작정하고 그냥 가장 높은 등급으로 브레이크 회생제동 올려놓으면 손님은 멀미하겠지만 기사님은 거의 진짜 브레이크를 소나타 대비 10%밖에 안 밟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힘쓰는 것 중에서 하나가 브레이크인데, 그 브레이크 자체를 힘쓰는 걸 거의 10%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굉장히 덜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오닉 5 전기차에서 소나타로 딱 넘어오고 나서 와, 피곤하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는 거죠. 진동이 없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훨씬 적게 밟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중간에 우리가 체력적으로 쓰는 뭔가 몸의 피로가 계속 누적되는 그게 훨씬 적었다가 소나타로 딱 넘어오니까 진동 심하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자체로 밟아서 세워야 되는데 이걸 도심에서 하면 특히 더 심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피로도 차이는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비싼 거 사면 살수록 몸의 피로도는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차가 아니라도 만약에 기사님 고민하신 르노 꼴레오스는 당연히 하이브리드니까 회생 제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르노 꼴레오스나 캠리나 이런 것들은 회생 제동이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당연히 브레이크를 적게 밟겠죠. 그래서 분명히 비싼 차를 사면 몸은 덜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차값이 비싸고, 그 다음 좀 질 떨어지는 손님을 모셨을 때의 좌괴감, 내가 이 돈 받고 이런 손님 모시려고 이 비싼 차를 샀나라는 그 기분이 있죠. 근데 그것만 조금 내려놓으시면,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셔서 만약에 여윳돈 4천만 원이 있다,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소나타를 선택해도 되고, 그러면 뭐 한 1,500 남으니까 그걸로 연료비, 그 다음 뭐 그랜저 K8이나 아니면 거의 더 비싼 르노 꼴레오스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전기택시 한 3천만 원 후반대 한다라고 할 때 뭐 하냐? 진짜 4천만 원 딱 정해져 있고 무조건 아무거나 사도 된다 라고 하면, 솔직히 이거저거 다 타본 제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면 저는 아마 내년에 보조금 받으면서 전기택시를 뽑거나 3천만 원 한 중반 후반대에 전기택시를 뽑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살 것 같아요. 캠리나 르노 꼴레오스 무조건 산다라고 하면 아무런 다른 거 없이 확실하게 차이는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결국은 만만한 거,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다, 뭐 하기 싫다, 아니면 법대에서 넘어오셨다,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소나타 K5로 뽑으십니다.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게 편하고 만만하고 막 굴려도 스트레스 없고, 나중에 잔존가치, 대폐차 할 때 잔존가치도 가장 많이 남아있고, 여러모로 사실 마음이 가장 편한 건 소나타이긴 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 차량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근데
남들은 다 한다고 굳이 소나타 K5를 하실 필요는 없고, 하지만 뭐 무난하게 하겠다 그러면 소나타 K5가 가장 무난하고, 하지만 그거보다 좀 비싼 다른 걸 선택한다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다른 걸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시겠죠? 다 법택에서 넘어오셨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셨던 거지 다른 이유는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걸 선택하겠다 그러면 선택하셔도 이제는 괜찮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금전적으로 여유만 되시면 좀 상위 차량으로 하면 확실하게 스트레스, 몸의 피로도는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카페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혹시 좀 답답하신 거 있으시면 해드릴게요. 제 카페 좀 가입해주세요. 택시 일 안 하고 카페로 놀면서 먹고 살고 싶어요. 논팽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오늘은 2터에서 대기 위주로 쭉 운행을 해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